자, 10월 29일 가족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면서 핵심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압축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종목은 삼성 SDI가 이제 우선적으로 있는데,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있고, 사실 저희 가족 회원의 이제 1기 회원님들, 초창기 회원님들이 꾸준하게 쭉 이제 1년 가까이 해오신 분들은 사실 이 삼성 SDI를 17만 원 전후에 계속 다 편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3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시중에 아마 네이버 게시판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실적이 적자나는 그 회사를 왜 구태에 선택하려고 하느냐, 그거 끝났다, 2차전지는 중국에 다 밀렸다, 막 그런 평들 굉장히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전에 저는 이미 올 초부터 2차전지는 핵심 산업이고 포기할 수 없는 기간 산업이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어떤 큰 투자의 어떤 흐름을 볼 때 SDI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이걸 계속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지금 삼성 SDI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늘 그 10월 29일 현재 이제 목표가들, 삼성 SDI의 이제 목표가들이 계속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SDI 목표가가 오늘 이제 KB증권에서는 40만 원까지 높아졌어요. KB증권의 이전의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 됐는데 갑자기 40만 원을 이제 꽝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금 이제 신한증권입니다. 신한증권에서 이제 오늘 내놓은 삼성 SDI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낸 리포트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3조 510억, 이게 이제 3분기죠. 영업이익이 5,910억 적자. 순이익은 신한증권에서는 순이익은 470억 정도 순이익이 났다, 이렇게 이제 흑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자료는 한 57억 정도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는 570억 정도 순이익이 3분기에 났다, 이렇게 해서 흑자 전환됐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보는 27년도까지의 이제 업황입니다. 이 업황은 계속 분기마다 바뀝니다. 이제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4분기가 내년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 내년 또 업데이트 하게 되겠죠. 지금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한증권이 볼 때 12조 9,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순이익은 아마 5,300억 정도의 적자, 이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 적자폭은 5,300억 정도의 적자, 순이익 차원에서. 영업이익 단위는 한 1조 7,900억까지 아마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매출이 17조로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3,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가죠. 이제 바로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7천억 단위의 이제 흑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27년도에는 25조 단위의 이제 매출을 올린다, 삼성 SDI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정도 가고 순이익이 역시 3조 정도 나온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 이 ROE가 23년도 주가가 80만 원 갔을 때보다 더 높아져서 그때는 11.5였는데 지금은 13.1로 자기자본 이익률이
이게 높아진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 강세의 배경은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이제 강세 구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25년도 이 데이터를 보시면 25년도에는 여기 AMPC라는 게 있죠. AMPC. 이 AMPC는 미국의 2차 전지 셀이나 전기차를 공급했을 때 받는 보조금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한 2,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6,300억 정도의 보조금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17조 매출액에 순이익이 한 7천억 정도 나온다는 거.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한일권이 낸 자료고 이 부분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계속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최근에 이제 왜 이렇게 삼성 SDI가 이제 갑자기 강해졌냐? 오늘도 가장 이제 상승폭이 큰 종목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강해졌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제가 이제 IR 자료를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부분들. 여기 있는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어제 그랬죠. 3분기에 경영 하이라이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미 100기가와트, 그러니까 100기가와트의 입찰을 끝냈다.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이른바 이제 OEM 회사들로부터 전기차와 ESS 분야에서 수주를 했다. 100기가와트 정도 된다. 그게 이제 한 3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흐름은 사륙파이와 각형 배터리가 메인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현지 생산, 그러니까 ESS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지금 ALFP는 이제 28년도부터 양산을 하고 NCA 기반 이 ESS는 현지를 올해 4분기부터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사업을 매각을 해서 1조 1천억 정도의 캐시를 확보했기 때문에 재무의 안정성도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전략을 좀 보게 되면 내년도에 스텔란티스 미국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개조를 해서 내년도에 30기가와트로 캐파를 확 올리겠다. 지금 미국의 캐파가 지금 6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내년 말까지 30기가와트 정도로 캐파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 단위가 굉장히 크죠. 제가 거듭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삼성 SDI가 작년에 ESS 분야에서 공급했던 게 10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도 아마 10기가와트보다 좀 더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30기가와트까지 용량을 높이게 되면 내년도부터 27년도까지 ESS 분야에서 실적이 빠르게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각형 배터리의 생산하는 회사는 오로지 지금 국내에서는 삼성, SK, LG에서는 삼성만 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CATL하고 BYD가 만들긴 하는데 지금은 삼성만 만들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더 극대화시키겠다. 아무튼 이런 전략들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LFP의 ESS 분야에서는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28년도부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LFP 배터리는 28년도부터 그리고 ESS의 LFP 배터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공급하겠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은 이른바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ESS 분야에서 LFP 방식의 ESS는 내년도 말부터 이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의 LFP 배터리는 이제 수주를 계속 받아서
28년도부터 납품한다. 이렇게 이제 그 투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내년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삼성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저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 SDI의 이제 신한증권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27년도, 왼쪽에 27년도, 이게 아래에 있는 이제 군청색, 과연 어디에서 삼성 SDI가 수익이 많이 나느냐. 내년도에는 이 ESS 분야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오히려 ESS 분야에서 훨씬 더 수익이 높아지는,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년도부터는 ESS 분야가 더 캐파가 커지고 전기차에서도 캐파가 커지고 수익이 나는 이런 그런 구조가 된다. 특히 ESS 분야에서 26년보다 더 더블형으로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예측하는 부분은 지금 26년도 사업, 지금 삼성이 지금 매 분기마다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그 8월 달에 했던 2분기 때 없던 이야기들, 실적과 계약들을 불과 3개월 만에 턱 내놨잖아요. 역시 4분기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내년 1월 달 또는 2월 초에 IR 할 때 턱 내놓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것들을 좀 내다보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삼성의 최주선이라는 사장이 갖고 있는 경영과 마인드, 이런 걸 봤을 때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사업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밀린 부분은 과감하게 한 템포 더 기술력으로 점프를 해서 도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유럽에서 각형 배터리를 생산을 해내서 중국의 CATL이 라인을 갖추기 전에 BMW나 벤츠 쪽에 긴급하게 치고 들어간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선취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리포트는 제한적 리포트고, ESS 분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분야는 아직 제한적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가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가입을 하셨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삼성 SDI가 과거에 이제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최고가는 80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영역들이 하나씩 실현이 됐을 때 내년 하반기, 그 다음에 27년도에 슈퍼사이클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나가는 그런 전략,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더 슈퍼사이클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그런 전략을 권장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이제 토목규분은,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것은 1년 뒤를 내다보는 종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독점적 기술성이 있고 빠른 성장성으로 봤을 때, 바이오와 반도체의 사업성 성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캐파가 되는 데에서 최저는 100주에서 많게는 300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용 자산 내에서 가급적이면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내용은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이제 5월 달에 낸 자료입니다. 이거 신한투자증권 자료입니다. 참, 이것은 5월 달 자료예요. 지금 23년도의 매출액이 37억, 그 다음에 작년에 매출액이 59억, 그 다음에 올해 매출액은 101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출액은 19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27년도 매출액은 315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 보수적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올해는 기본적으로 36억 정도가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한 26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27년도에는 124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여기 ROE, 자기자본 이익률. 이제 워렌 버핏은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27년도에 27%로 껑충 뜁니다. 내년도에 8.6으로 올라갔지만 이 부분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한 부분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의료 AI, 그 다음에 IT 부분의 가시적 성과가 빨라진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회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른바 이제 그 홀로토모그래피라는 이른바 이제 그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사람의 세포를 기본적으로 장비를 촬영하게 되면 이 세포가 나쁜 세포인지 좋은 세포인지 이걸 구분해내는 이제 HTX1 장비 시리즈를 이제 개발해내서 버전 1, 버전 2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글로벌에서 이 회사만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국제 특허를 통해서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를 해나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데모가 이 비즈니스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신생 회사니까 존스홉킨스, 서울대,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글로벌 의학, 제약 회사에 가서 마켓 이제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10번 하면 4건이 장비를 구매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구매율이기 때문에 신생 회사가 또 글로벌 11개국의 영업망을 펼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성장 모델로 봤을 때 지금의 적자 구조가 있지만 이 성장 모델이 빠르게 그 수익 모델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본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상당 부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이 바이오 분야가 있고, 이게 이제 재생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 분야가 있고, 또 세포 치료 시장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아기를 가질 때 저희가 이제 배양을 통해서 그 아기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가 잘 착상이 됐는지 아닌지를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걸 보는데 그게 맞을 확률이 60%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경험과 어떤 그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아낼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토모큐모의 이 HT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90% 이상의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시스템, 그 다음에 신약 시스템, 그 다음에 첨단 의학 진단 시스템,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첨단 진단 시스템까지 이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차기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차례차례 진행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반도체, 특히 유리기판 쪽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HT 장비를 가지고 투시를 해보면 이게 90% 이상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판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파크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이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매출이 급성장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산업용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신한증권은 그걸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의 이제 재무 구조를 좀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이제 재무 구조는 어떤 회사인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부채. 부채가 뭐가 있냐? 부채 총계를 쭉 보시면, 지금 현재 부채가, 작년에 16억 정도 있었고, 올해는 전체 부채가 2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거의 없는 거죠. 부채가 거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채는 거의 안 쓰고 있고, 그리고 비유동부채가 한 5억 정도 올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부채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안전한 회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오른쪽은 23부터 27년도까지 이제 매출액, 이익, 그리고 영업의 손익, 그 다음에 이제 당기 순이익,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풀어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 사항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토목급의 이제 20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매출액을 쭉 보였으면, 뭐 20년도에 8억 5천, 16억, 18억, 37억, 59억. 올해 상반기에 37억인데,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55억을 수주를 했는데, 납품을 37억 9,6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17억 3천만 원 수주를 했는데, 납품을 못해서 돈을 못 받은 케이스니까 이것은 매출로 부른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작년에 이제 59억을 매출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수주 금액이 55억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매출 발표는 이제 올해 다음 11월 둘째 주 금요일 이전에 발표합니다. 그때 3분기에 이제 매출과 실적, 그 다음에 이제 IR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는 16,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20억 원을 공모를 했고, 일반 투자자 50만 주, 기관 투자자 150만 주에서 200만 주를 공모를 했다. 그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초창기에는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420억 정도를 이제 펀딩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하니까 다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의 다 팔았을 것 같아요. 80% 이상은 이제 정리가 됐는데, 또 벤처 캐피탈이 늘 보게 되면 다 현금 회수하게 되면 나머지는 좀 남겨놓잖아요. 그 물량들이 좀 많게는 20%, 적게는 10% 남아있을 것 같다. 그 물량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93만 주가 이 보호예수 물량인데, 이게 이제 상장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7.31%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물량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사각박스에 그려놨는데, 김태홍이라는 이제 미등기 입원인데 14만 5,700주, 나상진 14만 5,720주, 그 다음에 민현석 만주. 이 사람들은 다 내부자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영권 방어 물량일 가능성이 크고요. 한미사이언스의 62만 8천주, 이 물량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토목큐브의 박용근의 대표이사하고 전략적 방어 물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은 나오지 않은 물량으로 보는데, 네이버 토론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와 있는데, 삼성 SDI 얼마 전에 올 봄에 유상증자 15만 원대 했을 때 이거 주가 15만 원 미만 원 빠진다. 유상증자 물량 나온다.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보시면 큰 흐름을 놓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흐름의 지금 부분, 이런 흐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제 신규 회원님들이 이제 첫째는 여유로운 자금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내가 이 종목 팔고 여기 수익 내고, 이 종목 팔고 여기 수익 내고, 이렇게 단기간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스텝 엉키면 정말 매우 어려운 구간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은 2 내지 3 종목으로 좀 압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토목급을 이제 갖고 계신다고 치면, 제가 이제 100주에서 300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41,000원대 사셨다. 그랬는데 이게 39,000원대로 빠졌다. 그리고 좀 몇 달 있는데 이게 5만원대로 올라갔다. 그런다고 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3분기 실적도 보고 그때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족기관 포트폴리오에는 메가터치도 있고, 포스코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도 제가 다 나열을 하고 매일같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조선주가 좋으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드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비중을 담글 수도 있고, 트렌드로. 결국 지금은 기관화 장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른바 계속 188조가 계속 증권형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200조, 내년까지 250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화 장세가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치면은 이제 종목을 순환하죠. 반도체, 조선, 방산, 2차전지 섹터가 돌죠. 조금 저평가되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좀 올라가게 되면 또 정체되고, 또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방산과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방산과 조선이 3년 동안에 4배에서 한 16배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군들이 실적도 지금 여전히 좋아요. 그런데 올랐다 툭 떨어지고, 올랐다 툭 떨어지고, 그 이유는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실적 개선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뚫고 가기는 상단에 걸린다. 그래서 대형주는 특히 조선과 방산은 좀 인터벌이 필요하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13만까지 갔지만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 합병하게 되면 저는 100만 원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2, 3년 내. 이런 큰 대형주가 어떻게 3개월, 6개월 만에 움직이겠습니까? 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결국 방산조선이 3년 내에 그런 사이클을 타고 올라갔듯이 그런 증권이 다 그렇게 간다. 2차전지도 그렇게 간다. 따라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매 분기마다 실적 체크하시고 수급 체크하시고 그렇게 가면서 비중을 좀 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을 좀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 전략을 갔는데 지금 2차전지는 그래도 이제 홀더하는 전략 보시고 또 일부 회원님은 너무 2차전지를 6개, 8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지금 입장에서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면 가져간다. 이런 전략도 좋아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은 좋은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전체 그룹으로 맞물려 있고 또 부채 규모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2차전지와 화학과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회복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탄력도는 삼성 SDI와 LG 엔솔 등등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2차전지를 갖고 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하나 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퓨처엠 등등.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전략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잠깐 이제 차트까지 잠깐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그 물량 분석만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이제, 이제 토목큐브의 이제 물량 분석이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토목큐브가 이제 상장된 이후에, 토목큐브가 이제 11월 6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된 이후에 이 회사의 수급 동향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토목큐브가 이제 11월 6일부터 지금 10월 29일까지. 오늘 종가는 이제 48,000원인데, 보시게 되면 개인이 3만 339천 주 샀고요. 외국인이 46만 3천 주 샀고, 기관이 212만 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수신이 37만 주 팔았고, 은행이 19,000주, 기타 금융이 44만 주, 그 다음에 연기금이 19,000주 샀고, 기타 법인 165만 주 팔았죠. 기타 법인. 그리고 사모펀드 106만 주 팔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모펀드 물량, 그 다음에 기타 법인 물량, 그 다음에 기타 금융 물량, 그 다음에 투신 물량,
금융투자 물량, 이런 물량들이 이른바 이제 그 공모할 때 기관 투자자가 150만 주 받았거든요. 이제 150만 주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벤처캐피탈 물량이 좀 있어요. 그 벤처캐피탈 물량 나오고 기관 투자자 물량 나오고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량들이 다 빠져야 주가가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물량들이 이제 거의 끝물에 정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탄력도가 약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작년 12월 6일에 상장해서 올해 10월 초에 54,4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이 과정에 있는 걸 보시면 거의 16,000원이 거의 54,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3.5배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피탈은 쭉 정리가 됐는데 이제 비중과 상장성이 있다 보니까 캐피탈의 일부 물량 안 팔고 지금 과정은 나머지 물량 소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6일이 보호 매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이클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발표되고 그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저는 이제 스텝 움직일 것이다. 설령 약간 좀 더 딜레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투자 포인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떠 있는 종목을 잡는다는 것은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좋은 줄 알죠? 지금 사는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고 기술 독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단위가 좋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럴 때 저희가 삼성 LCD가 적자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올 봄에 삼성 LCD를 담기 시작했던 것처럼 토목큐브도 그런 관점 내에서 한 번씩 발굴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밝아가는, 이제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제 메가터치라는 회사는 이제 4,190원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2차전지의 이제 충방전 테스트 핀을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 23년도 11월 달에 상장했고, 공모가는 4,800원이었고. 그런데 공모가 이후에 보시면 쭉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횡보하고 있죠. 공모가 아래에 있고.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는 모릅니다. 이게 개별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 모회사가 TSE라는 회사죠. TSE가 53,300원 갔는데 이 회사가 뭐 회사예요? 반도체 D램 검사 장비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과거에 상장을 했을 때 이렇게 거의 한 6년가량, 8년가량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5,000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만원대 갔고, 그러니까 2년 전에 8만원대 갔고, 작년에 8만원대 갔고, 이런 사이클을 줬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진단하는 이유는 메가터치가 올라가지 않아도 그런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실적을 보고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태여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은 종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오늘 좋네요. 오늘 58,8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런데 얘는 상장 산업이 아니라 실적 산업입니다. 기간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2030년도까지 사이클을 봤을 때 기회가 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면 삼성 SDI나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이게 65,000원이 되더라도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더 수량을 늘려서. 그래서 지금 구태여 종목을 강하게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이 주를 사고 싶은 사람은 사도 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큰 흐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종목을 살펴보고 조선주와 반도체 등등등등 계속 이제 분석해 나갈 겁니다. 토목급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몰빵하라 그런 건 아니고 삼성 SDI 가장 나빴던 상황을 비교를 하면서 그때 보면서 여러분 캐파가 되면 100주에서 300주 사이 내에서 담아간다. 그런 전략. 주가가 회복되면 그때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려간다.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3분기 봤더니 또 좋아졌다. 그런다고 치면 또 100주를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것들 전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 SDI 가격 얼마까지 보냐? 삼성 SDI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삼성 SDI가 오늘 종가가 지금 여기 와 있죠.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주봉에서 보게 되면 120일 저항선 이제 돌파 직전입니다. 저 여기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121선이 지금 이제 35만 원 선이고 121선 아니 이게 121선이고 61선 저항선이 지금 거의 한 49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해서는 저는 이 45만 원대까지는 저는 뚫는다고 봅니다. 못해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27년도입니다. 1년 반. 1년 반 뒤면 이 슈퍼사이클이 오면 이 가격이 갈 수도 있어요. 65만 원대. 왜 그러느냐? 지금 아까 신한투자증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영업이익 3조를 얘기하잖아요. 27년도에. 이때 21년도 이때 영업이익 2조였거든요. 이때도 2조였어요. 2조 때 80만 원 주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이 흐름을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진입 시기는 가다 보면 이벤트 조정이 있게 되죠. 그래서 멀리 보고 1년 반을 보게 되면 자꾸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산업은 이렇게 2차전지가 23년도부터는 갑자기 떨어지는, 삼성 SDI 적자로 가고 매출이 줄고 투자가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내년 현대차, 기아차, 26년도에 스텔란티스 2공장, 27년도에 GM 2공장, 그 다음 BMW 46파이 납품, 그 다음에 LFP ESS 28년도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LFP ESS 들어가고, 그 다음 미국에 올해 하반기부터 ESS 라인 30기파로 늘려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계 가는 거고, 자꾸 종목을 찾아다니고, 이 추천주, 이게 대박주 하면서 자꾸 따라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어요. 손절하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트렌드에서 이런 관점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겠다.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신규 회원이든 기존 회원이든 그런 관점 내에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오랫동안 제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빈말을 하거나, 그리고 또 무리하게 하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신뢰 있고, 종목 선정에는 가장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 그 다음에 기술력이 좋은 종목, 월드 베스트를 지향하는 종목, 그렇게 가는 거고, 제가 바이오는 처음으로 토목큐브라는 회사를 이제 보고서 쭉 오랫동안 보면서 선정한 건데, 제가 성격이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저는 그 생각은 달라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 한 2주 있으면 실적이 발표되니까 그 흐름 보면서 또 저희가 전략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또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보시고,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하거나 구성을 하시거나 그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